으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한적한 공원에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구직 방법에 대한 영상의 약간 추가 설명, 약간 2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저번에 올린 영상을 제가 다시 보니 결론이 그냥 많이 지원해라, 그래야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 약간 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말? 그게 근데 사실 제가 진짜 3년 동안 구직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구직하다 보면 지원도 안 해놓고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바로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준비하시거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걸 자기 방법이라고 얘기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도 제 방식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겠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 그 마인드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전 영상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지원하시고 연락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컨택을 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갈까 말까. 애초에 시작도 안 하고 나서 혼자 소설을 쓰면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 꼭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이제 제가 진짜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일이 컨택이 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에이전시랑 뭐 연락을 해서, 회사랑 연락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직이 시작되면 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갤럭시 A21 핸드폰이고요. 그냥 보급폰입니다.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통화 녹음이에요, 여러분들. 통화 녹음. 사실 뭐 3년 구직하면서 기본적으로 전화 받고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물어보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됐지만, 그래도 영어나 악센트 뭐 일마다 물어보는 거 전부 다 다르니 결국엔 내가 한번 다시 듣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월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물 뭐 가져가지 하시는 분들 진짜 무조건 통화 녹음되는 거, 저렴한 거라도 하나 중고로 꼭 사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앱 등이라서 아이폰을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 때문에 1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한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호주에서 샀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호주도 미국과 똑같이 통화 녹음이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삼성폰을 사면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고, 이게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불법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인터넷 치면 워낙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어떤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 걸로 바꿨어요. 통화 녹음이 되는 나라 걸로. 그래서 요걸 산 이후로는 조금 더 구직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되게 많이 편해졌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메인 번호와 남는 핸드폰을 나눠서 사용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구직을 하는 시기에는 이 핸드폰에 이제 메인 번호 심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는 연락은 보통 뭐 에이전시 아니면 내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의 번호 뭐 이런 걸로 오니까, 보통 이 전화로 오는 거는 호주 안에서 있었던 일들의 전화들이 오는 거고, 이 핸드폰은 심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와이파이로 핫스팟 땡겨서 쓸 때도 있고, 이제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데서 지내면 와이파이를 쓰니까 진짜 집에 오래 있으면 거의 이 심에 대한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잠깐 나갈 때야 핸드폰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면서 핫스팟 키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부스트라는 통신사가 있는데 그게 테스트라 망을 공유해서 쓴다고 해요. 그래서 부스트가 테스트라랑 거의 동일하게 터지고, 저는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 느낄 정도로 부스트가 테스트라보다 훨씬 저렴한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럴스나 콜스 같은 데서 한 번씩 부스트 그 프리페이드 심을 30불짜리 40기가인가 50기가짜리가 원래 30불인데 15불까지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 4-5개를 사놔요. 그게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긴 걸로 사놓으면 막 1년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사놓고 내가 정말 이 핸드폰 심 그 넣어야 될 때가 필요하면 그냥 써서 2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핸드폰은 메인 번호기 때문에 어쨌든 번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스트라 150불인가 180불에 6개월 50기가인가 40기가 쓰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한 번에 돈 내서 박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얘는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돌려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이, 처음에 오셔서 메인 번호 개통하실 땐 부스트나 텔스트라로 메인 번호를 개통하시고, 그 번호는 웬만하면 계속 쭉 가져가세요. 옵터스나 이런 걸로 하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서 나중에 본인이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옵터스랑 뭐 이런 게 안 터지면, 메인 번호인데 안 터지면 이게 좀 그렇거든요. 메인 번호는 텔스트라나 부스트로 이제 개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돌려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방식이랑 비슷하게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구직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애초에 뿌려놓은 번호가 이 번호니까 그냥 전화 오는 거 다 받으시면 돼요. 다 받고 통화하고, 처음에 얘네가 보통 전화 오면 나 어디 소속의 누구누구인데 너 이거 지원했었지,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통화 녹음 다시 듣고 그 번호로 온 사람들의 이름이랑 회사랑 다 적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다가. 나중에 내가 이번에 일을 구하고 다시 이 에이전시 컨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전화가 오면은 여기 어디 회사에서 전화 왔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미리 판단하고 그 짧은 순간에라도 이제 뭐 머릿속으로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결국에 이게 다 본인의 정보이자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 제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력서 업데이트 안 하니? 이런 식으로도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 받아가지고 딱 그때가 뭐 구직 기간이면 나 지금 구직하고 있는데 이력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보내줄게. 나 뭐 그 사이에 이 일 경험 많이 했어. 뭐 일 뭐뭐 있으면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나 더 발을 담가 놓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 방법을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에이전시도 처음에 통해서 가다 보면은 나를 담당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름 예를 들면은 뭐 피터. 그럼 피터가 보통 연락이 많이 와요, 처음에. 제 생각에는 오피스도 뭐 셧다운 담당, 그냥 온고잉 담당, 오퍼레이터 담당 이런 식으로 좀 얘네들도 분류가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이 컨택이 많이 와요. 그런 친구들은 이름도 외워두면 전화 왔을 때 이렇게 뜨잖아요. 그냥 번호가 뜨면은 보통 저도 전화 받을 때 Hi Jun speaking 이러거든요. 근데 이름 뜨면 Hi Jun speaking, 뭐 What's going on 이러면서 걔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What's going on Peter?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도 뭔가 아까 뭔가 그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진짜 그 미세한 친근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말 몇 번 트고 나중에 피터한테 또 전화 왔을 때 뭐 피터 뭐 밥 먹었어? 뭐 잘 지내지? 뭐 일 좀 없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도 아무리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애여도 어쨌든 자기 이름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은 조금씩의 그런 유대감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 하나에 사람 2명 가지고 고민할 때도 당연히 한 번이라도 더 머릿속에 생각 드는 사람을 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럼 그게 나일 가능성이 큰 거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건 아닌데 되게 엄청 쉽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크게 굴러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구직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2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구직이랑은 상관없는데 갤럭시 핸드폰이 이제 구글 맵을 사용했을 때 여기 아래에 키로수가 떠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60km다. 근데 너는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 이게 뜨는데 아이폰은 구글 맵에서 60km 도로면 그냥 이 도로가 60km지 내가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가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속도 위반 이런 걸로 벌금 딱지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이 속도계 보는 게 좀 되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갤럭시 핸드폰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냥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거예요. 호주에 이제 웨이즈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끼리 그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공유하는 어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쓴대요. 저도 좀 처음에 몇 번 썼는데 보통 검색을 이제 구글에 하고 그냥 바로 구글에서 스타트 누르는 게 편하고 구글로 보는 게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웨이즈에는 뭐 아이폰으로 켜도 아래 속도가 나온다고 하니 뭐 웨이즈 쓰실 분들은 써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 핸드폰을 쓰면 장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구직을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2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 다음에 이 설명에 이어서 어떻게 구직이 시작되는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야기입니다. 통화 녹음이 되니까 통화 녹음 한 다음에 전화 끊고 나서 내가 못 알아들었던 부분 다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 본인 혼자 힘이 되게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듣기 해서 이렇게 핸드폰 2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들리는 거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구글 트랜슬레이트 거기에 이렇게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못 듣는 거를 얘네는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래서 사실 그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1분짜리 통화를 했으면 그냥 1분짜리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라 하는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영어나 뭐 해석 이런 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구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가 질문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처음에 나 어디 회사에 누군데 일 구하고 있니? 너 이번에 이거 이력서 넣었지? 뭐 자격증 뭐뭐 있는지 뭐 얘기해 줄래? 뭐 어떤 경험 가지고 있니? 클라이언트한테 보낼게. 그 다음에 연락 오면 너한테 연락해줘도 되겠니? 보통 다 이런 식이에요. 몇 번 통화하다 보면은 얘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처음에 그 정도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 대신에 요게 있어야겠죠. 통화 녹음된 거. 예전에는 이렇게 스피커끼리 물려가지고 통화 녹음한 적도 있는데 일단 음질이 많이 깨지고 다시 들어도 되게 힘들고 상대방도 내가 말하는 걸 더 못 알아들어요. 스피커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로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연락받고 구직 컨택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컨택이 되는 과정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구직을 하면서 아는 과정이
에이전시에서 내 이력서를 받고 내 이력서를 원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제 이력서를 보내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걔 우리가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걔 우리가 좀 궁금한데 뭐 인터뷰 좀 봐야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그 중간에서 연락이 와서 알려주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채용이 돼서 뭐 인터뷰도 안 보고 그 인터뷰라는 게 그냥 에이전시랑 인터뷰하는 거죠. 걔네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뭐 나 이 정도 그거 있어 그러면 오케이 언제 뭐까지 메디컬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바로 회사랑 인터뷰를 하면 회사 거기 이제 일하는데 진짜 실제 슈바 실제 매니저 이런 애들이랑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 회사로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정말 다양하지만 저는 보통 현장 관계자랑 할 때는 화상으로 많이 했어요. 오피스 직원 한 명, 그 슈바 매니저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화도 보통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냥 제 기본적인 거 물어봐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잡 했던 거 뭐니? 거기 잡 그만둔 이유가 뭐니? 그 잡 하면서 뭐 재밌었니? 해피 위트? 이거 물어보고요. 우리 회사 지원한 이유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 그 연역 개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읊어줘요. 뭐 우리 회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이런 무슨 일 하고 있어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진짜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yes? 아하 이러면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보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화상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옆에다가 통화 녹음 켜놓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대화한 거 나중에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걔 채용하겠다 이렇게 오면 이제 에이전시에서 확실히 연락이 와요. 그때 연락이 오면 보통 메디컬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메디컬이 잡히고 내가 메디컬 검사를 받으면 저는 거의 90% 이상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왜 90%냐면 저도 예전에는 거의 100%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메디컬을 받았는데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비행기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언제 나오냐 비행기표, 왜냐면 비행기표가 나와야 확실히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다가 그 당일날 오전에 연락이 두절된 데가 있었어요. 그런 에이전시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일을 구할 때 메디컬이 잡히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여기저기 다리를 좀 넣어두세요. 솔직히 메디컬이라는 게 어쨌든 에이전시에서 돈이 나가는 행위잖아요. 내가 이 근무자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딱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저는 다리 여기저기 담가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야가 빠지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도 엄청 야가 빠지게 해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처음에 연락 온 데랑 웬만하면 해야지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시간만 끌고 연락도 안 오고, 이것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결국엔 사람 잡아두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갖다 쓰려고 계속 그냥 일 주는 듯이 페이크 치고 있는 에이전시들도 많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여기저기다 걸쳐놓고 먼저 연락 오는 거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메디컬 잡아주면 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100% 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애초에 설레발도 안 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일 잡혔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진짜로 거의 비행기표 나오기 전이나 메디컬 받은 후에 그 회사의 인덕션을 진행하거나 할 때까지는 그냥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메디컬 받기 전에는 생각을 딱 정리를 해야죠. 어느 정도 여기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얼마 받고 근무는 언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컨택이 되면 오케이 나 메디컬 언제 받을 수 있다. 근데 메디컬도 웬만하면 여러분 바로 받으세요. as soon as possible 해가지고, 아니면 얘네가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일 뭐 오전 9시 10시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How about tomorrow 뭐 10 a.m. 뭐 I just wanna go early 막 이렇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네들이 최대한 맞춰줘요. 처음 일 구하고 완전 처음 컨택 하다 보면 그냥 뭐든지 고맙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도 어쨌든 우리 근무자들을 뽑으면 머릿수당 돈을 조금씩 수수료를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사람 많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막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할 거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해서 조절을 해서 메디컬도 바로 다음날 잡던지, 뭐 그날이 아침 일찍 전화 온 거면 오늘 오후도 되니? 해가지고 바로 받는 거예요. 메디컬을 빨리 받아놔야 얘네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간다 생각하는 거고 얘네들도 우리가 거의 픽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픽스라고도 하고 100% locked i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locked in이라고 하면 너 지금 잠겼다,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 고정된 거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물어볼 때도 나 이거 100% locked in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얘네들도 맞다고 하면은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그지 같은 에이전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그지 같은 에이전시 해서 생각이 난 건데, 한 번씩 이제 제가 이런 경험 공유를 하다 보면 제가 뭐 별로인 에이전시, 별로인 회사, 여긴 그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체에 대해서 밝히는
밝히지 않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제 유튜브에서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할 뿐이지 제가 어디서 좀 거지같이 일하고 나왔어도 나중에 그 회사와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를 애초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딱히 뭐 회사명이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너무 거지 같았다, 난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난 그냥 할만하던데, 뭐 아니면 난 좋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워낙에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 나오게 하는 것도 싫고, 저 혼자서도 제가 경험한 것만 공유하면 되지 굳이 내가 뭐 안 좋게 떠났든 좋게 떠났든 그거에 대해서 뭐 이 회사 그지 같다 그걸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성격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메디컬을 잡고 진행을 하면 이제 메디컬을 받잖아요. 그럼 메디컬 받은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오피스에 보내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통 비행기 뜨기 전에 뭘 하냐면 인덕션을 합니다. FMG, BHP, 뭐 로이힐, 리오틴토 이런 데 인덕션은 큰 회사의 인덕션이에요. 그냥 애초에 그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있는 회사면 그 회사 인덕션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컨트랙이 컨트랙 이런 식이면 그 위에 컨트랙 회사들의 인덕션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덕션이 많은 경우도 있고 간단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MG, BHP, 리오틴토, 로일 이런 애들은 워낙에 호주에서 큰 광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 인덕션을 한번 받아놓으면 5년인가 4년 후에 다시 갱신할 때까지는 기본 인덕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애들도 급하게 사람을 뽑을 때 인덕션을 받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덕션을 받아놓으면 좋은 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일을 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덕션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틀 3일이 걸리는데 이거를 바로 막 다음날 이틀 3일 후에 일을 가야 되는데 메디컬 받고 인덕션 받고 그거 다 하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급하게 구할 때는 인덕션을 받은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FMG, 리오틴토, BHP, 로이힐 이런 인덕션 싹 다 받아두시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인덕션을 받으라고 옵니다, 링크가. 그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빨리 하세요. 최대한 뭐 오늘 며칠 안에 간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받으시면 바로 그날 일정 취소하고 웬만한 거 바로 하세요.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한 거 얘네들도 거기에 뜨기 때문에 알거든요. 다 했어도 메일 하나 보내세요. 메일 보내든지 문자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all done 하고 나 다 했어, 다음으로 할 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항상 구직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얘네들은 계속 닥달을 해야 돼요. 이게 애초에 일도 되게 깔끔하게 잘 못하는 편인데다가 얘네들도 자주 까먹어요.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일이 들어오면 그냥 까먹더라고요. 포스트잇에 안 붙여놓나 봐요. 아무튼 잘 까먹으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그날 가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귀찮게 하세요. 뭐 귀찮게 한다고 얘 너무 귀찮다, 다음에 일 안 줘야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머리수당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연락 계속 자주 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나오면 퀀타스 같은 경우는 앱이 있는데 그 앱 이름이 뭐였지? 워크 키오스크. 저도 퀀타스를 안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워크 키오스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몇 시에 가는지 일정이 딱 뜹니다. 그걸로 봐도 되고 퀀타스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내가 받은 비행기 그거 예약번호 검색해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비행기표 나오면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이미 지불을 하게 되는 개념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보통 에이전시랑 계속 컨택하는 걸 얘기했는데 회사랑 컨택하는 건 조금 또 약간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에이전시는 연락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본인들이 내 정보를 받고 위에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를 데려갈 회사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 거고, 회사랑 직속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회사 오피스 아니면 회사 그냥 매니저랑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매니저는 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답변이 바로바로 오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오고 실제로 인덕션이나 이런 것도 회사 가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다 인터넷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갔던 로더 회사는 실제 가서 종이로 뽑아가지고 봤어요. 종이로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원래 집에서 하면은 모르는 거 이렇게 번역 막 돌려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거기는 진짜 모르니까 막 핸드폰을 검색하고 쓰고 막 이랬거든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회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비행기표랑 일정이 거의 정확한 편이에요. 왜냐면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하는 게 보통 회사마다 현장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그렇게 해서 딱 나오면 거의 그거는 픽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이제 뭐 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구직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은 통화 녹음되는 핸드폰으로 에이전시나 이런 거 다 등록 잘 해놓고 연락 오면 통화 녹음 꼭 다시 들어보고 확실히 정리를 하고요. 좀 진행이 되다 보면 메디컬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발을 많이 담가놨다가 메디컬을 잡아준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해서 메디컬을 받는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그 회사와의 컨택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가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방식인데 이 핸드폰 통화 녹음 되는 거를 잘 이용하는 방식이 그냥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인드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요. 이 정도로 저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 좀 추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기가 여러분 좀 구직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셧다운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일정들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에이전시 애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지 사람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오고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쨌든 경력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급여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만의.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잡들은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로 또 봐서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시급이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음에 무조건 한두 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그 경력이 쌓이면서 나중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 수준에서 조금 더 난 싫어, 난 이렇게 해줘, 뭐 내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확실히 이런 거 조금만 명심하시고 구직하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직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저도 2-3주 좀 힘들었지만 금세 구하고 또 다시 가니까 다들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워홀 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